반갑습니다. 네. 작가님들 많이들 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작가님들 혹시 듀얼 모니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시청하시면서 포토샵으로 만약에 따라 하시는 작가님들은 샘플 인물 사진을 아무거나 올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시면 작가님들께 기본적으로 이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이어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를 좀 쓸 겁니다. 즉 사진이 하나 있으면 그 위에다가 복사본을 위에 올리고 부분적으로 지워서 아래쪽을 노출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몇 개가 더 씌워지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겹쳐져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만약에 따로 쓰지 않고 포토샵을 쓰신 작가님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천천히 보고 따라오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 띄웠고요. 사진을 불러 갖고 오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러온 사진이 배경이라고 하면서 따로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불러오는 그 사진 상태고요. 원본 사진은 그대로 보존을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로우 파일로 하시든 JPG로 하시든 원본 사진은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복사해 놓고 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레이어 복사하시는 거 아시죠? 이 원본 사진을 하나를 먼저 복사하시는 거예요. 레이어 새로 만들기, 바로 복사한 레이어, 바로 이 자리에 오시는 건데요. 일단 작가님들 이제 풀다운 메뉴, 파일, 편집, 이미지에서 쭉 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풀다운 메뉴를 쓰시는 것 좋은데 가급적이면 단축키를 쓰셔야 한글판을 쓰시든 영물판을 쓰시든 조금 더 기동성 있게 빠르게 또 진행하실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단축키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명령 오시면 우측에 컨트롤 J라고 해서 별도로 단축키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주로 쓰시는 그런 단축키들은요, 한번 풀다운 메뉴에서 계속 그렇게 쓰시는 작가님 딱 보고 우측에 보시면 레이어는 레이어를 새로 생성한다 그러면 뭔지 이런 것들이 각 위치마다 따로따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열기는 컨트롤 O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는 조금 빠르게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J 하시면 레이어가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자, 레이어가 하나가 복사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보정한 상태에서 전후 비교, 원본 상태하고 보정한 마지막 결과물하고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컨트롤 J 해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3개의 처음에 불러왔고요. 보정할 거 레이어 하나, 레이어 1 복사. 이거는 일단 꺼놓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본하고 비교할 거니까요. 그럼 레이어 1번 먼저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 레이어 1 갖고 보정을 할 건데요. 인물 사진 보정할 때 약간 오형 보정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 많이들 쓰시는 픽셀 유동화, 리키파이라고 하죠. 리키파이 단축키, 일단 풀다운 메뉴부터 잠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필터 보시면 바로 픽셀 유동화라고 되어 있고요. 단축키는 Shift 컨트롤 동시에 2개 같이 누르시고 X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로 가겠습니다. Shift 컨트롤 같이 누르시고 X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픽셀 유동화로 들어옵니다. 자, 픽셀 유동화 쓰실 때 작가님들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아주 복잡하게 쓸 건 아니니까 쉽습니다. 인물 사진 하실 때는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얼굴 도구 이 부분에 오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입니다. 네, 얼굴 도구를 딱 클릭한 다음에 인물 가까이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코, 얼굴 외형, 입술, 눈, 오른쪽 왼쪽 갖다 대시면 포토샵이 형태 분석 인식을 해서 애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눈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만약에 조금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보정을 하셔도 되겠죠. 자, 보시면 눈 밸런스는 괜찮죠. 대신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네, 조금만.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화살표 딱 나타난 상태에서 위로 싹 끌어올리시면 살짝 커집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시면 어색하니까요. 싹 이렇게 조금만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님들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얼굴 도구하고 맨 위쪽에 보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 맨 위에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많이 쓸 거예요. 요거하고 얼굴 도구 2개. 그래서 요 뒤틀기 도구를 쓰시는데요. 잠깐 빠져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뒤틀기 도구를 쓸 건데 이 뒤틀기 도구를 쓰실 때 뭔가 형태가 있으면 이걸 밀거나 빼거나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거나 약간 요철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밀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휙 밀리면 안 되니까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압력 부분입니다. 압력 부분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압력 부분은 10 정도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서리 교정 부분이에요. 많이들 이 픽셀 교정을 쓰실 때 이 부분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쓰실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모서리 교정 부분을 체크를 한번 빼볼게요. 뺀 상태에서 요 브러쉬, 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브러쉬 크기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변형을 하게 되면 원본 사진이 밀리면서 뜯겨져 나가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로 모서리 교정이라는 걸 얘를 딱 체크해 놓으시면 이쪽에 와서 이걸 밀어도요. 맨 끝 부분이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되셨죠? 요 2가지. 즉 뒤틀기 도구, 손가락처럼 생긴 뒤틀기 도구 쓰실 때 압력은 10, 절대값은 아닙니다만 쓰시면 제일 편안하실 거예요. 네, 10.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모서리 교정 체크. 요거 2가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바로 배경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원래 원판 상태에서 얼마큼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중간중간에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바로 요 배경 표시 부분을 요 자리요. 네, 배경 표시 부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한번 일단 다시 아까 얼굴 도구 와서 눈부터 다시 조금 키울게요. 제일 처음에 인물 사진 보정하실 때요. 전체적인 노출이라든가 뭐 안부 보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기본적인 형태 보정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형태 보정 먼저 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싹 정리했고요. 얼굴은 전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형 윤곽순이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좀 통통하다 그러면 쓱 밀어 넣으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 연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갸름하게 예쁘죠. 그러면 너무 또 홀쭉하게 너무 이렇게 그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만들면 어색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볼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 그런 부분 있으면 살짝 바로 뒤틀기 도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작가님들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때 이쪽에도 별도로 브러쉬 크기를 브러쉬 도구 옵션 보시면 크기라든가 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퀴파이 안에 들어오셔도 마찬가지고 포토샵으로 밖으로 빠진 상태도 마찬가지고 단축키 Alt키 누르시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우클릭, 왼쪽 말고 오른쪽 우클릭 누르시면 좌우로 움직이시면 브러쉬 크기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 게이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이 다른 그 슬라이더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단축키를 쓰실 수 있으면 같이 연동하시는 게 훨씬 더 기동성이 있고 많은 작업들을 또 빠르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살짝 이렇게 줄일게요. 자, 이쪽 볼 조금 네. 압력 자 10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값이 너무 확 올라가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가니까 네, 압력 값은 10 정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밀어주세요. 네.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 그 인형처럼 정말 막 깎아낸듯이 말고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시는 거 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면 또 네, 안 하시면 못하죠. 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스타일링 했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숨이 죽은 것보다 약간 블링블링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브러쉬 크기를 쫙 키우셔가지고 머리를 일단 앞으로 조금 빼시면 훨씬 더 풍성해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가족분들 사진 찍어주시고 나서 혹시 이제 이 머리가 쏙 지났으면 이렇게 싹싹 늘려서 사진 딱 보여주시면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줍니다. 조금만 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손 부분 보시면 약간 조금 관절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 살짝만 집어넣을게요. 이런 부분들의 체형을 너무 인위적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조금 보정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자, 코도 보면 코 인물 이 도구에 오시면 코를 갖다 대면 이게 내렸다 올렸다가 조정이 되긴 되는데 지금처럼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이 인물 도구에서는 안 돼요. 그럴 경우엔 바로 뒤틀기 도구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를 샥 이쪽은 샥. 자,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아래쪽에 배경 표시를 왜 하라고 말씀드렸는지 밑에 보시면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자리입니다. 불투명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슬라이더 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핸들 있죠? 그 핸들을 붙잡고 움직여 볼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원판 상태고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싹 움직이면 얼마큼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따로따로 두 개를 펼쳐놓고 원본하고 보정본하고 같이 비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쓰시는 게 작가님들이 효율적으로 보정하시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코는 조금만 더 한번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는 살짝만, 이쪽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자,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전후. 기본적으로 지금 얼굴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전후 비교 잠깐만 해볼까요? 전후.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 돼 있을 때 여성분들 그 모델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찍어주실 때 웨이브로 스타일링 했을 때는 약간 풍성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전후. 눈 크게 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레이어 1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눈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기본적인 형태 보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들 겁니다. 컨트롤 J 해서 다시 레이어 복사하세요. 자, 지금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리키파이에서 별도로 형태 보정을 한 거를 두 개를 띄웠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하나 더 복사했죠. 자,
앞에 거 복사한 거 일단 눈 끄세요. 눈 끄시고 레이어 1번 오셔가지고 컨트롤 M 하시면 우리 커브 곡선 나오죠. 커브 곡선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쭉 끌고 올라가세요. 어느 정도까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눈만 보세요. 눈동자만. 눈동자가 유리구슬 알처럼 보일 때까지 올리세요. 너무 완전히 하얗게 사라지면 안 되고요. 네. 요 자리만 보시는 거예요. 네, 요 자리만. 확인.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눈이 유리구슬알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 1 복사 2번을 눈을 키세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1 복사 2번 여기로 클릭, 레이어로 오셔가지고 눈 아래쪽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눈 흰자 부분도 미백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깔려있는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밝게 됐으니까 그냥 하얗게 칠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눈동자의 실핏줄도 사실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두 개를 분리한 거예요. 그냥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덧씌우면 분명히 물감으로 칠한 것처럼 가짜 효과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 도구에서 브러쉬는 그냥 제일 무난한 거, 네, 부드러운 거 있죠? 부드러운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lt키 누르시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좌우 브러쉬 크기 상하 딱딱한 정도. 네. 크기는 이 정도. 눈 아래쪽 부분만 긁어낼 거예요. 불투명도 너무 갑자기 확 빠지지 않게 한 15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거기를 슬슬 지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게 불투명도 약하게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처럼요. 이렇게요. 너무 센가요? 자, 그럼 불투명도를 한 10 정도까지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슬쩍 이렇게 눈 아래쪽만요. 너무 깨끗하게 지우지 마시고 눈 아래쪽만 살짝 이렇게 밑에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이 바로 레이어 1번에 있는 게 확 날아갔으니까 바로 눈 미백도 해보죠. 눈동자 흰자 부분도 이렇게 너무 하얗게 만드시는 거 말고요. 적당히 괜찮다 싶을 정도까지만 지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네. 너무 많이 말고요. 항상 과하지 않게. 자, 얼굴만 잠깐 중간중간에 제가 전후 비교해 드릴게요. 최초 상태. 자, 최초 한번 볼까요? 최초. 지금. 최초.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형태 보죠. 그 다음에 눈동자. 일단 인물 사진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이 생명이죠. 네. 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금 강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확인이 됐으면 요 레이어 1 복사 요거 하고요. 바로 요거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한 번 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묶을 겁니다. 자, 레이어를 묶는 방법은 레이어, 바로 레이어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E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 1과 레이어 1 복사 2번 요 두 개를 같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컨트롤 영문 E 누르시면 레이어가 이제 묶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상태가 묶인 상태예요. 이렇게 일단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눈동자하고 형태 보정했으니까 이제 노출과 색감과 안부 보정과 명부 보정을 하러 카메라로로 가겠습니다. 필터에 보시면 카메라로 필터, Shift 컨트롤 동시에 같이 누르시고요. 영문 A. 제일 첫 번째 해드릴 때만 이렇게 풀다운 메뉴 지금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드릴 때는 그냥 바로 단축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레이어 1 복사 2 요걸 갖고 Shift 컨트롤 A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 로우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봐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요, JPG로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관용도의 폭이 사실 카메라에서 잡아주는 건 극한대까지 다 표현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한으로 가게 되면 그 사진 생산되는 결과물들이 너무 왜곡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된 리미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추가적인 보정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라든가 다른 디지털 연산 프로그램을 걸치셔야 돼요. 자, 이쪽에 보시면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 순서는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노출은 마지막에 잡으십시오. 노출을 처음에 어둡다, 너무 밝다 그래서 노출을 먼저 건드리시면 중간에 안부라든가 명부를 이렇게 따로 건드리시다 보면 다시 원래 처음에 교정하셨던 노출값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명부 밝은 쪽, 안부 어두운 쪽,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정이 된 다음에 괜찮은데 라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에 노출을 건드리고 딱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작업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일단 명부부터, 밝은 영역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밝은 영역. 인물 사진은 물론 촬영하는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렇게 화산 그 연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찍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보편적으로 그런 사진을 좋아하시죠. 다큐멘터리 사진의 인물 형태의 사진이라면 조금 어두운 게 더 좀 강렬하게 자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연출된 사진은 예쁘게 할 때는 조금 밝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은 너무 많이 끌어올리시면 명암 대비가 많이 사라지면서 입체감이 떨어지니까 검정 계열은 너무 많이 끌어올리지는 마시고요. 네, 물론 이 부분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물 보정은 절대값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풍경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물론 건물 사진이라든가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 이 세 개가 많이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영문 버전 쓰시는 작가님들은 그대로 텍스처라고 돼 있고요. 명료도는 클래리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은 디헤이즈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활기 또는 생동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바로 바이브런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세츄레이션. 우리가 색감을 좀 강렬하게 이렇게 쥐어 짜듯이 만드는 그런 핵심들은 요 5가지 안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물 사진은 경우에 따라서 다큐 인물 사진일 때는 텍스처하고 명료도를 좀 끌어올리시면 좋습니다. 대신 이제 피부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피부가 좀 뽀얗니까 텍스처만 조금 올리고요. 명료도, 즉 클래리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텍스처를 제가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머리카락의 라인들을 좀 한 올 한 올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텍스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명료도를 끌어올리셔도 같은 효과, 비슷한 효과이긴 한데, 명료도를 끌어올리시게 되면 이 그 땀구멍 같은 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런 헤어 라인들을 좀 살리실 때는 텍스처만 조금 올려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활기 부분, 활기 색깔을 진중하게 하실 때, 좀 강렬하게 만드실 때, 지금 보시면 뒤쪽의 배경이나 얼굴톤 좀 강렬해진 거 보이시죠? 색을 좀 진중한 거, 좀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활기 부분을 올리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채도 부분은 올리지 마시고요. 채도는 잘못하면 개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활기하고 채도 차이, 즉 바이브런스하고 세츄레이션 요 2가지 차이는 강의 마지막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활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이고 채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 제가 극단적으로 올려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마시고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활기라든가 또 뭐 채도 올리실 작가님들은 채도 올리셔도 좋은데, 문제는 이 활기를 올리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색이 진중해지는 건 좋은데
얼굴이 약간 좀 너무 황달기 있는 것처럼 너무 노랗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래쪽에 바로 색상 혼합 부분에 오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 그 포토샵으로 인물 사진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그 선호하시는 방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참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카메라 로우에서 인물을 보정하시다가 너무 노랗게 붕 뜬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노란 기운을 죽이면, 노란색을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핏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동감이 없죠. 활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색은 올려서 주변 것도 강렬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노랗단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만 빼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지니까 핵심 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노란 계열, 바로 여기요. 네, 요 색상 혼합의 노란 계열을 어디서요? 색조 부분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끌어내리시면 노란색의 색조가 약간 마젠타기, 좀 선홍색에 이렇게 그 핏기가 예쁘게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감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노랗게 된 얼굴을 보정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원래 정상적인 피부톤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요건 응용 팁이니까 잘 참고해 두셨다가 인물 사진이 너무 노랗다 그러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 됐으면 마지막에 노출을 올릴 건지 뺄 건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시고 확인 눌러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네, 우리 김덕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전후 비교해 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끝난 거예요. 자, 볼게요. 전, 후. 이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큼 바뀌었는지 계속 이게 사람이 앞에 계속 보다 보면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셨다가 제가 전후 비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킬게요. 전, 후, 전, 후. 어떠신가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인물 사진 클로즈업 가깝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으실 때, 그런 사진을 보정하실 때 제가 지금 첫 번째 알려드린 이 방법을 쓰시면 찍히시는 분이 많이 만족스러워 하실 겁니다. 네, 드리고요. 자, 바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은 제가 흑백 갖고 왔어요. 흑백이요. 자, 흑백 사진. 포토샵 CC 최신 정식 버전 쓰시는 작가님들, 네, 정식 버전 쓰시는 작가님들, 새로 들어온 거 있죠? 필터, 바로 뉴럴 필터입니다. 뉴럴 필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들어오시면 아직 완전히 다 100%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베타 버전인 것도 있고요, 완성해서 끝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 상태, 노이즈 감소, 얼굴 정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금 현재 베타 버전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것들, 이 중에서 바로 아래쪽에 색상화라는 거,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요. 필터는 정식 버전 쓰시는 작가님들은 이렇게 클라우드 구름 모양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로 내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하시면 조금 있다가 짜잔 하고 흑백 사진이 알아서 포토샵이 얼굴 인식 뒤에 배경인지 피부톤인지 머리인지 이거를 잡아줘요. 깜짝 놀랄 만한 기능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뉴럴 필터 기능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없었다가 그 포토샵에 막강한 대항마가 하나 있죠. 네. 루미나 AI하고 지금 포토샵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렇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항마가 나타나니까 포토샵이 더 열심히 또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사진 작가님들한테 직접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 입장에서는 반갑죠.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좀 고달프겠지만 이렇게 서로 그 대항마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서 더 앞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기능들을 그래서 루미나 AI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루미나 AI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서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기능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짜잔. 아무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요, 레이어 만들어서 스킨 씌우고 칠하고 레이어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거의 잘 잡아줍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배경하고 인물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 어느 정도 잘 잡아줍니다. 자, 가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 복사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 레이어 1 바로 이 자리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M 커브 곡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첫 번째 한 것처럼 또 보여드릴게요. 눈동자만 보세요.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눈동자만 보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잠시만요. 이 상태까지로 와서 아예 배경하고 그냥 묶어놓고 출발할게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E 묶어놓고 컨트롤 J 이게 이제 컬러가 원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컬러가 원판이라고 출발하겠습니다. 메뉴 건 비교할 거니까 잠깐 끄고요. 자, 요거 원판 끄고 요거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끄고요. 얘로 컨트롤 M 해서 눈동자만 보십시오. 눈동자만 끌고 올라가세요. 눈이 구슬알처럼 초롱초롱해 보일 정도까지만. 네. 확인. 다시 위에 거 키세요. 이 자리로 가서 지우개 도구, 바로 요 지우개 도구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눈 쪽으로 와서 브러쉬 크기 Alt키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왔다 갔다 크기, 불투명도는 대략 10에서 15 정도, 너무 갑자기 확 지워지지 않게 슬슬슬 아래쪽으로 이제 지우시는 겁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흰자 부분도 눈 미백도 좀 해야 되겠죠. 네, 눈 미백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 요거랑 두 개 같이 다시 또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요. 컨트롤 E 해서 묶으세요. 자, 그럼 아래쪽에 배경을 한번 위에 걸로 볼까요? 자, 위에 거 전후 눈만 보십시오. 눈만 전후 되셨나요? 네. 자, 요걸 갖고 제가 일단 순서가 꼭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이거 먼저 뉴럴 필터 한번 말씀드렸고 눈 보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상태에서 리퀴파이로 들어와서 형태 좀 다시 한번 건드려 볼게요. Shift Ctrl X. 네. 들어오시면 인물 얼굴 도구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요. 저쪽에 있는 눈을 조금만 밸런스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살짝만 키울게요. 이쪽도 눈 살짝만, 너무 많이 말고요. 전체적으로 얼굴형도 갸름하게 예쁘게 잘, 네, 얼굴형이
예쁜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약간 옆으로 모델, 그 남성 모델도 마찬가지고 여성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쪽 턱선은 조금 깎아주시면 좋습니다. 뒤틀기 도구로요. 브러쉬 크기 좀 키우신 다음에 살짝 턱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턱 살짝 네. 브러쉬 크기는 다른 부분이 형태가 어색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옆으로 조금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광대뼈 조금만 네, 조금만 갈게요. 살짝 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이요. 확인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전후 비교해볼까요? 전후 되셨죠? 자, 이제 전체적인 색감 톤 조금 건드리러 카메라 로우로 가겠습니다. Shift 컨트롤 동시에 누르시고요. A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자, 이 어두운 영역 부분하고요, 검정 계열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어두워서 만약에 머리카락이 떡져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는 검정 계열을 조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살아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사진 원판 자체가 좀 밝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 활기 조금 끌어올리겠습니다. 제가 채도를 왜 안 건드리는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물이니까 텍스처 명료도, 즉 텍스처, 두 번째 있는 게 네, 클래리티,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 요거는 네, 디헤이즈. 인물 사진에서는 웬만하면 조심해서 건드리시는 거 필요하고요. 머리카락의 섬세함 정도는 텍스처를 올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료도를 잘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처럼 메이크업을 이렇게 예쁘게 좀 두껍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메이크업을 얇게 한 모델일 경우에는 땅구멍이 이 중간에 명료도, 즉 클래리티를 올리게 되면 땅구멍이 막 이렇게 뽕뽕뽕뽕 점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명료도는 상황을 보고 좀 조심해서 올리시는 거 필요하세요. 자, 확인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전후 비교해 볼까요? 전후 네,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우리 시간 9시 5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단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지만 대신 뭔가 띄워놓고 빼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해드린 거랑 잘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갖고 오겠습니다. 자, 잠깐만, 네,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이 효율적인 좀 진행을 위해서 모니터 관련되어 있는 답변은 우리 뱅큐코리아 우리 그 스태프분께서 답변 주실 거고요. 저는 포토샵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한 질문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컨트롤 J 두 개 복사. 네. 전후 비교 두시고요. 네. 만약에 원판을 보존하실 거면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되죠. 컨트롤 J 해놓고 요 배경은 끄고, 네. 배경을 그대로 두고 쓰셔도 괜찮은데 뭐 가급적이면 뭐 레이어는 뭐 계속 추가로 만드셔도 어차피 원본 하나는 그대로 손상되지 않는 그대로는 하나는 두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혹시나 진짜 로우 파일도 없고 복사본도 없이 JPG 파일인데요. 이게 뭔가 원본 상태를 한번 건드렸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그랬다가 다시 올라와요. 제가 이거를 왜 배경을 그래도 번거롭지만 원판을 보존해 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JPG 파일이에요. 원본 파일로 불러와서 수정을 하시는데 수정을 하시다가 갑자기 꺼져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원본이 손실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이어로 띄워놓으면 그 상태에서 확 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기본적인 이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껐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복구되어 있는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레이어가 하나인 상태에서 꺼지면 복구 파일이 나중에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자동으로 중간에 예상치 못하는 오류로 인해서 꺼졌다가 다시 키우시면 복구 파일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요. 레이어를 만드시면 복구 파일이 뜹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안 말고 원판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건드리시면 복구 파일이 안 뜨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요거 잠깐 지우고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갈까요? 네, 레이어 1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배경 잠깐만 키워놓고 Shift Control 네, X 픽셀 유동화 와서 눈이랑 뭐라 좀 조정 먼저 하죠. 네. 자, 일단 얼굴 도구 얼굴 도구 오시면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있죠. 자, 눈부터 눈 지금 오른쪽 왼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강의하다 보면 흥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목 관리, 목 신경 안 써서 막 해서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목이 제가 좀 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눈만 살짝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입이랑 얼굴 조금만 줄일까요? 살짝만. 네,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코 밸런스 바로 뒤틀기 도구로 조금 이쪽. 네, 너무 코가 벌렁벌렁해 보이지 않게 살짝 이렇게. 네. 된 것 같죠? 아래쪽에 바로 불투명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원판이었고요. 쓱 이렇게 바뀐 거예요. 쓱 이거 하실 때 압력 10 두시는 거, 그 다음에 맨 끝에 모서리 고정에 V 체크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뭐 V 체크 모서리 고정해 놓으시는 거 무조건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장르에 관계없이 인물 사진이든 풍경이든 끝부분이 뜯겨나가지 않게 하셔야 되니까요. 네. 자, 요 정도 상태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도 웨이브니까 조금 블링블링하게 한번 할까요? 네. 브러쉬 키우고요. 큼지막하게 가죠. 얼굴을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뒤에 배경에 뭔가 가로선이나 세로선이 있을 때 그 방향대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뒤에가 배경이 깨끗할 때 괜찮은데 뒤에 배경 뭐 가로선이나 세로 있을 때 그게 휘어버리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네. 머리 약간 살짝, 너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확인 눌러서 오겠습니다. 전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 후, 전. 좀 숨 준 거보다 조금 더 낫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 웨이브로 이렇게 스타일링 했을 때는 약간 좀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컨트롤 J 해서 일단 배경 원본은 보존해 놓고요. 바로 요걸 끄고 레이어 1 컨트롤 M 해서 다시 눈동자만 보세요. 눈동자만요. 훅!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밑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정도까지, 네, 구슬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확인! 다시 눈 키시고요. 레이어 1 복사 2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우시는 거예요. 불투명도 10, 네, 아래쪽에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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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밑에도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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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그 다음에 흰자도 네, 이렇게 눈 미백, 샥샥샥, 샥샥샥, 샥샥샥. 이 정도만 할까요? 됐습니다. 레이어 1 복사 2 하고요. 레이어를 하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2 묶겠습니다. 다시 또 중간 전후. 자, 이번에 잡티 제거 한번 해보죠. 이쪽 끝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네. 즉 스팟 힐링 브러쉬 도구나 패치 도구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점으로 콕콕 돼 있을 때는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고크게 맞게끔 그냥 콕 찍어주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점이 아니라 비선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패치 도구로 이렇게 해서 한번 쓱 긁었다가 비슷한 피부톤으로 갖다가 딱 놓으시면 돼요. 여기도 와서 딱 마우스를 놓으세요. 긁고 딱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로우로 갖고 와서 전체적인 피부톤 Shift Ctrl A 오셔가지고 카메라 로우에서 마찬가지 그냥 좀 화사하게, 네,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 활기 부분을 만약에, 즉 바이브런스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색이 진중해지는 거, 묵직해지는 건 좋은데 얼굴이 노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바로 색상 혼합 부분에서 노란 계열 슬라이더를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시면, 보세요. 이거 하고요.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전후 비교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전후.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이 활기, 바이브런스를 올린 상태에서도 진중해지면서 다시 원래 피부톤, 너무 노랗게 황달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갔죠. 확인! 눌러서 가고 있겠습니다. 전후.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부분 브러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눈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바로 선명 효과 도구 요거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눈썹, 그 다음에 속눈썹, 눈동자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깥쪽 속눈썹하고 아래쪽에 있는 속눈썹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슬 긁으세요. 강도는 너무 갑자기 세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분 브러쉬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모니터 화면에서는 괜찮은데 인화 있을 때 표시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너무 많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네. 눈썹이 약간 조금 짙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버닝 도구, 언 도구 요거 선택하셔가지고요. 마찬가지 노출 너무 갑자기 확 가지 않게 한 20% 내지 30% 정도, 그 정도 해놓고 슬쩍 한번 눈썹 한번 쓱 강렬하게 짱. 그 다음에 속눈썹도 한번 쓱 이 정도까지만. 되셨나요? 네. 마지막 전후 비교하겠습니다. 전후 되셨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바로 카메라 로우에도 있고요. 우리 조정 레이어에 보시면 바로 이 활기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활기. 이 활기에 보시면 바로 활기, 바이브런스하고 채도, 세츄레이션, 한글판은 활기,
채도, 영문판은 vibrance, saturation.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길래 채도는 가급적이면 좀 억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 앞에 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끄겠습니다. 네, 저장 안 하고 그냥 다 끄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뭐냐면 vibrance, saturation, 즉 활기와 채도의 증가에 따른 변화가 어떤지를 보여드릴게요. Ctrl A, Ctrl C, Ctrl N 해서 새로운 판 만들어서 Ctrl V, 일단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개 똑같은 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쪽 거 꽉 채우고요. 이쪽 것도 꽉 채우고 두 개입니다.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 놨어요.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 놨습니다. 보기 상, 정돈 두 장을 가로 방향으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보시는 거를요, 위쪽에 보시는 이 사진을 제가 바로 바로 이 활기를 끝까지 확 갖고 갈게요. 쫙 갖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채도를 끝까지 확 갖고 갈게요. 아래쪽 거 채도를 끌고 갈게요. 어떤 차이인지 작가님들 느껴주실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제가 바이브런스 활기를 끝까지 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채도를 끝까지 간 거예요. 보시면 위에 거 활기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 거 채도 끝까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두 가지는 지금 두 개, 위, 아래. 위는 활기 끝까지, 아래는 채도 끝까지예요. 위에 거 바이브런스 끝까지, 아래쪽 거 세츄레이션 끝까지. 위에 걸 보시면 요 컬러 레인지를 보시면 중간에 개조 단계가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처음 그때 요 껐다 켜볼게요. 전, 후, 전, 후, 전, 후. 이 컬러 레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위에 컬러 레인지. 적용 전, 적용 후. 크게 이 부드러운 개조 단계가 붕괴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채도를 올린, 바로 이 채도를 끝까지 올린 자리는 전, 후, 전, 후. 보시는 것처럼 개조 단계가 뚝뚝 끊어지는 선이 나타나는 개조 붕괴 현상이 생기는 거 보셨죠? 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가지의 차이 비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활기를 올리시면 개조 손상이 덜하고 채도를 올리면 개조 손상의 중간에 1부터 0까지 그 색이 이렇게 촘촘했는데 1, 3, 5, 7, 9 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도를 올리는 거를 별로 안 권해드리는 겁니다. 개조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이 그 채도를 세츄레이션을 끌어올리게 되면 근접한 색이 얘가 강도 올라가면서 이 맥시멀 리미트 값을 넘어가면서 비슷하게 근접하게 오면 이 두 라인에 있는 색 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색의 개조 단계가 부드럽게 개조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 잘못해서 채도를 올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사진 보시면 이 노을이 중간에 라인이 딱 끊어진 거 보이시죠? 모니터에선 이런데요, 이거 이대로 출력하시면 딱 그냥 가위로 오린 것처럼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채도는 조금 조심해서 하십시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활기, 즉 바이브런스를 올리시면 채도 상승 효과가 있으면서도 개조가 붕괴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활기, 바이브런스를 올리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런스 세츄레이션, 즉 활기채도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주의사항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미드톤,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 이렇게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또 이렇게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즉 활기채도, 이런 변화들에 대한 색채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한번 깊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다시 좀 더 깊이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